안녕하세요. 오래나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이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어차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냥 채널이니까요.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실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어떻게 되면은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의료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의료는 좀 참담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으로 오히려 옮겨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버텨주던 선생님들이 다 나가버린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병원도 여러 명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야간 당직을 쓰는 게 아니라 한 분 계세요, 한 분. 한 분씩 계시다 보니까 환자가 중환이 한 명 들어오면은 그과 선생님이 그 환자를 보면은 다른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과 환자는 받을 수는 있는데 같은 과 환자라든가 겹칠 수 있는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당연히 치료가 안 되겠죠. 옛날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인원수라는 게 한 명 있을 때랑 두 명 있을 때랑 세 명 있을 때랑 인원수는 한 명 정도의 차이지만은 그 역할이라든가 힘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결국은 그 피해는 이제 환자분들이 보고 있는 거죠. 최대한 많은 환자분들을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같은 의사들끼리 "왜 그러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환자 볼 때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아니 그거는 그거고 내 할 일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한 휘발유 같은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는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 살릴 때 보람은 사실 그 어떤 거에 비해서도 가장 보람차니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보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는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은 점점 늘고요. 저는 사실 응급의학과라는 걸 한 이유 자체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한 거긴 한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이 DNR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 포기각서예요. 예, 이제 연명치료가 의미 없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설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응급의학과는 환자가 초기에 왔을 때 어떻게든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최종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 몇 시간 안 돼요. 이국정 교수님이 유명한 이유는 이국정 교수님은 사실 응급학과 의사라기보다는 외과 의사세요. 그래서 최종적인 수술을 담당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초기부터 해 가지고 수술까지 혼자 진행을 사실 혼자는 아니죠. 그 주변에 도와주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해서 유명하신 건데 대부분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최종 치료를 하는 과가 아니에요. 그전까지 살려 놓는 과죠. 그전까지 살려 놓지 못하면은 어차피 최종 치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미 돌아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과이기는 한데 혼자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뒤에 백업이라 그래요. 받아줘서 최종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과가 없으면은 사실 힘을 쓰기도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 전쟁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선봉대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날뛴다고 한들 뒤에 후속 부대가 없으면은 결국 전멸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참담합니다. 이제 10 년, 20 년? 아니 그냥 몰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의사들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강제로 늘릴 수가 없어요. 시장 경제를 강제로 하려고 그랬다가 망한 역사들은 많죠. 예. 로베르트 피에르의 그 우유도 마찬가지였고요. 우유 가격을 조정하려고 덤볐다가 정부에서 덤비면은 오히려 폭등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그냥 억누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억누르면 도망가죠. 예.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자기 앞날을 밝히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일을 한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벌이가 되고 할 때 얘기인 거고 리스크가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 많아졌고요. 아예 바이탈 과정은 그냥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아예 보기가 힘들죠. 거의 뭐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나오는 건데 전문의 중심은 뭐 10년 하고 끝낼 건가요? 전문의들이 아무리 지금 있다고 한들 제 주변에 지금 전문의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점점 병으로 이런저런 병을 얻어가면서 원치 않게 포기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있는 인원보다도 훨씬 줄어들고 해서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기만 하고 사실 답은 없습니다. 민영화? 차라리 민영화를 하면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은 생길 거예요. 뭐 돈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는 있지만 현 상태로 가면 돈 있는 사람도 치료를 못 받아요. 예. 그 누구 하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공산주의처럼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다 같이 죽어버리자, 다 같이 망하자 이런 꼴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냐? 그렇진 않겠죠. 의사가 5명만 된다 하더라도 그 5명한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일 테니까요. 지금 의료 정책은 그 어떤 정치인들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의사 출신인 이주영 선생님이 좀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하는데 그 외의 분들은 뭐 안철수 씨도 의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환자를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다들 자기 몸조심 하시고 최대한 아프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암담한 이야기만 전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 월요한당하였습니다.